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목소리가 밝으신데, 오늘은 스파레주 45기의 4차 세미나입니다. 4차 세미나를 이제 막 마쳤고,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재밌게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스파레주 실전 훈련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다양한 뭐 이론 수업도 하고, 뭐 실무 수업도 하긴 했지만, 스파레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매 고수를 만들려면 훈련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실전 훈련 중에 일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기는 스파레주 시세 조사 훈련을 실제적으로 해봤는데, 사실은 이 훈련은 그 전에 기수들도 여러 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45기는 처음 했으니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소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시세 조사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인터넷으로는 일단 한계라는 게 있고 써여진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은 아무래도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있죠. 뭐 오늘 우리가 뭐 경기권에 있는 물건을 조사를 했지만 서울에서 경기까지 가야 되고, 부산에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좀 제약이 있으니,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전화 통화로 하는 시세 조사는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을 싹, 물론 조사를 잘한다는 전제하에는 싹 커버해서 많은 정보를 쏙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세 조사를 직접 우리가 이제 제 앞에서 두 분이서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해드렸죠. 이런 질문을 해봐라, 이런 거를 물어봐라, 그리고 끝나면은 이런 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잘하셨다, 이런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우선은 우리 헬리오스님이 아니고 종숙님, 종숙님 별명이 헬리오스입니다. 종숙님 어떠셨어요? 오늘은 일단은 그동안에는 그 시세조사를 혼자 집안에서만 하셨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우리 동기인 햇반님, 별명이 이제 오드리 햇반입니다. 오드리 햇반님과 그리고 제 앞에서 스피커폰을 켜면서 시세 조사를 처음으로 해봤을 때 느낌은 어떤지. 왜냐면은 그래도 두 분은 덜 하신 편인 거가 뭐냐면, 한 40기인가 어떤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한 교육생은 이제 제가 여기 전화해보세요 라고 누르면, 잠깐만요 진짜로 잠깐만요 이러고서 진짜 10초만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10초 셌어요. 자, 1 이러면은 이래요. 그러고 이렇게 눌러요. 자, 이제 하세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랬던 분이 실제로 있는데, 두 분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샤샤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마음이 제가 궁금해서 떨렸는데 안 떨린 척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나 자신 있었는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린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화를 누르고 나서는 제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됐던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잘 몰랐었던 단점을 알게 돼서 참 나중에 훈련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원래 생각했던, 예상했던 질문을 못함으로써 좀 저 자신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면 저는 제가 어떻게 통화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장단점을 딱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듣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고쳐봐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 장점을 강화시키되 이제 단점을 좀 줄이고 조금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럼 오늘 피드백 받은 것 중에 가장 나 이거 무조건 고쳐야겠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조금 자신 있게 둘러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묻자.
아. 질문을 제가 잘해야 음. 답도 제대로 된 답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리고 질문을 조금 원이 아닌 직선으로 가자. 그리고 그 대신에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팀장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도 기분이 안 나쁠 것 같다니. 그거는 곧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장점입니다. 네. 장점입니다. 그러니 좀 다음부터는 시간도 아끼고 상대한테 내가 어떤 거를 질문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자라는 걸 느꼈어요. 우선은 방금 이제 종숙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종숙님이 이렇게 질문하셔도 직설적으로 질문하셔도 상대방이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다,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 그리고 말투, 똑같은 질문을 해도 어떤 뉘앙스로 가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 물어봐도 진짜로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뭐 나보고 괜찮냐고 묻는 거야? 막 이렇게 뭐 따지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종숙님 통화하는 거를 제가 어쨌든 처음으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친절한 투예요. 친절하고 상대방이 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나를 그래도 많이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하는구나를 그냥 느껴지게 하는 그게 좀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런 상태로 내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질문을 하실 때 이게 아까 더 친절하죠. 말씀하신 대로는 더 친절하게 이렇게 원을 둘러가면서 말하니까 아마 본인이 많이 힘들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이 클 것 같고 그리고 명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히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답이 오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 명확히 질문을 하는 게 명확한 게 아니고 너무 대놓고 물어보나?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둘러 말한다던가 아니면은 똑같은 질문을 위해서 뭔가 서론을 길게 깐다던가 네.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질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린 거고 아마 이 부분을 고치면 같은 정보를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첫 번째는 단축될 것 같고 단축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곳에 더 시세 조사를 한다던가 뭐 물건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똑같이 현장으로 가도 오후 4시쯤에 출발할 수 있는 거를 2시에 출발하겠죠. 그러면은 훨씬 내가 이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쌓이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력이 늘면 이제 오늘 본 물건도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늘다 보면 이해되시죠? 네네. 제가 작년에 투자했던 말씀드렸던 인천에 있는 빌라도 그날 보고서 그날 조사하고 밤에 현장 갔다 다음날 입찰 볼 수 있었던 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종숙님도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혹은 같은 정보를 더 빠른 시간 내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꼭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고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말솜씨가 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솜씨가 좀 이렇게 그래도 전에 하셨던 이제 그 직업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좀 상대하는 직업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솜씨가 기본적으로 있으셔서 그래서 그래도 좀 길게 통화를 하셨던 거예요. 길었어요? 네, 그래도 좀 길게 통화를 하신 편인 게 보통은 막 1분, 2분 통화하고도 이제 끊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장점이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보완해야 될 점은 고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드리 햇반님은 오늘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산다 판다 이게 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했고 제가 물어보면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확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 물어보는 그 포인트를 잘 못 잡고 그냥 무조건 직설적으로 산다 판다 얼마냐 이것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있었으면 물어볼 때 근데 산다 판다 말고
팀장님이 그 나중에 피드백 해주실 때 보니까 산다에서 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많이 넘겨가고 그냥 직진으로만 계속 산다 판다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물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뭘 할 거면 확실하게 그 물건을 내가 여러 방면으로 다 조사를 해서 내가 진짜로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자세하게 더 깊게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느껴서. 이게 스스로 갑자기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는 뭔가 재밌네요. 네. 이게 시세 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이제 일반인이라는 경매를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어렵고, 그만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어렵겠죠. 근데, 아직 시작하신 지 막 오래된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이 훈련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훈련을 받을 때는 본인 제 실력이 100% 잘 안 돼요. 남이 옆에서 이렇게 막 듣고 있고 여기서 막 타이핑 치고 이거 물어봐라 저거 물어봐라 그러면 난 내가 할 말도 지금 모르겠는데 옆에서 막 이거 물어봐라 저거 물어봐라 그러면은 그래도 두 분은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건데 그 전에 이제 다른 기수분들 보시면은 이거 보라고 해도 죽어도 이걸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 이거 제가 이제 만약에 500에 50은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라고 타이핑을 쳤어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바로 물어보기엔 타이밍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상. 근데 그래도 여차저차 물어봐야 되는데 3개, 4개를 적어도 그걸 끝까지 못 물어보고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끝난 분들도 진짜 실화로 이거 한 2분,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답답해 미치는데 두 분은 이제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고 석유님의 그 장점은 뭐냐면 오드리 햇바님 이거는 제가 잘라드릴게요. 오드리 햇바님의 장점은 뭐냐면 그 내가 물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너무 많이 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세조사 할 때 뭔가 적당히 상황을 살피는 건 좋은데 너무 눈치를 보는 성격이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못 해요. 근데 반대로 너무도 눈치가 없으면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석유님은 막 너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못 물어보시는 성격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물어보세요 라고 이제 누군가 지시를 했을 때 그거는 기필코 해오실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거는 일단 장점이고, 그리고 개선되면은 더 좋은 거는, 근데 이거는 그 오드리 햇바님 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다 이제 어려운 게 그 크로스 체크하는 거. 여기서 들은 정보를 여기서 한번 다시 체크하고, 여기서 들은 정보를 여기서 체크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A 부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서 끝내면은 그게 이제 오정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햇바님이 살짝 그런 경향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들었다 그러면 그럼 이건가 보네. 이렇게 그냥 단정 짓는 거.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한 거를 또 다른 곳에서 더블 체크하고, 이런 거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훈련 또 하고 싶으세요? 네. 한 박자 늦은 것 같은데. 진짜로 한번 더 하고 싶으세요? 또 한다면은 그 어떤 물건을 해보고 싶으세요? 뭐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도 나 진짜 입찰 보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던가. 종숙님부터. 저는 상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상가를? 네. 근데 혼자 해보려니까 잘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뭐 빌라나 아파트나 이렇게 조사하다가 상가를 해보려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피드백 받으면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사실 어쨌든 시세조사는 한 가지 시세조사법을 다양한 종목에 쓸 수 있는 그 조사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마다 조금씩 더 건드려야 되는 포인트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생분들이.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물론 오늘도 이제 입찰에 관심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조사를 한 거니까 그런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최우선이겠죠? 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훈련은 말 그대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상가도 한번 언젠가는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햇바님은 어떤 것도 이렇게 훈련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저도 상가는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빌라를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나서 그게 우선인 것 같고, 그냥 저도 같이 공부 방법으로는 상가도 해보고 싶어요. 다른 데 빌라 같은 경우는 자주 아무래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 그 범위가 조금 더 줄을 것 같아서 상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해볼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해보고는 싶어요. 상가? 네. 상가 물건? 그러니까 상가 물건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방금처럼 예를 들어 상가 시세조사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질문을 해서 나온 거지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고 싶은 그 욕구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스파레즈 아카데미 아까 제가 햇반님도 알려드렸잖아요. 그곳에 과제나 질문 그 게시판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가를 한번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막상 같은 시세조사법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 시세조사 훈련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으니까. 네. 모르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그런 훈련은 진짜 많이 늘어요. 오늘 이제 처음 경험해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처음 하자마자 이렇게 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얼떨떨해요. 처음 했을 때. 내가 처음으로 지적이란 것도 내가 받아보고 내가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내 목소리로 조사도 해보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하는 경험이 낯설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피드백이나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어버버버버버 해가지고 다음번에 지적을 받아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나 이거 고친다고? 오케이. 1번 이거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자, 네, 하장님하고 똑같이 통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2번 정도만 해도 조금 차이가 나고 막 2번, 3번 이렇게 하면 확실히 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 3시간 가까이 하기는 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이제 스파레주 이렇게 교육관에서는 막 4시간, 5시간씩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오후 내내 그냥 계속. 그러면 그 와중에도 늘어요. 네, 한 3통화 했다. 그러면 첫 번째 통화할 때랑 세 번째 통화할 때랑 표정부터 다른 교육생들도 있어요. 빨리 그게 오는 교육생들은 정말로.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막 특히나 그 전화 통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분들, 잠깐만요 이랬던 분들 나중에는 어디 전화하라고요? 어디 전화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톤 자체가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2분은 안 그러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벌게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2분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벌게지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제 2분은 그러진 않으셨고 그래서 아마 2번 다음에도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많이 느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훈련을 진행하게 되면 오늘 지적해드린 부분을 고쳐왔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사랑의 벨. 오늘 지적해드린 부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몇 개씩 되잖아요, 2분 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할 때는 그게 좀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지 사람이 100% 확 고치긴 힘들 수 있으니까 개선이 되었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게 내가 조금 지적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좀 내 장점인 것 같다 이런 걸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햇반님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전화하기 전에 생각했던 제 생각은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음. 사장님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도 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이러한 물건을 구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거 뭐 전세는 얼마고 뭐 월세는 얼마고 매매는 얼마고 얘기는 해놓고 하면 더 물어볼 게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딱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씩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2000년식이면은 그럼 뭐 1900년도 거는 금액이 더 훨씬 저렴하겠네요. 아니면 뭐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그런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다이렉트로 질러대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성격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런 성격이길 바라긴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이라 그렇게 그냥 막 질러대는 것도 해보고도 싶고 근데 원하는 방법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내는구나 싶기도 하고 원래 그 KB나 이런 데 시세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데 굳이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걸 알아봐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부동산이 여러 군데가 있어도 하나도 정확한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고 각자 시세도 다 다르고 정확하게 아는 시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거 50만 원 더 쓰고 말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그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오늘 좀 많이 느꼈어요. 오늘 많은 걸 느끼셨네요. 네. 근데 진짜로 이게 경매 그 시세 조사는 처음에 되게 만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 인터넷 다 나와 있는 걸 뭘 더 얼마큼 물어봐,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구나 라고 느끼신 거면 그래도 방향을 잘 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처음으로 그 햇반님 혼자만 통화한 게 아니고 옆에서 종숙님 하시는 것도 하면서 사실 오늘 총 통화한 거 치면은 짧게까지 합하면 한 10통화 정도 가까이 했잖아요. 짧은 거 이거 다 합치면. 그러면은 다 성향이 다르고 다 답이 다르고 비슷한 질문을 해도 다른 답이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답이 나온 걸 바탕으로 또 시세 분석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차차 이제 배우겠지만 정보가 여러 개 이제 들어왔으면 그래서 종합했을 때 어떤 정보가 맞는 거고 어떤 거는 틀린 거고 또 그걸 조사를 하면서 스스로 걸러내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헛소리 하네 이런 정보도 있고 다른 정보를 얘기를 해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려는 능력을 키우려면 지금의 햇바님처럼 그런 뭔가 느낌을 한번 받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야 이렇게 느는 거니까. 근데 똑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도 만약에 이제 햇바님이 이거 왜 해하고 이해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었으면은 그런 실력이 절대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쪽으로 느끼고 있었으면은 이제 방향성은 잘 타고 계신 거라서 실력이 조금씩은 많이 늘 겁니다.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처음에 경매를 스파레주를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그게 어떤 점이 늘었냐면 처음에는 저는 원래의 목적을 설정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면은 3000%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다시 끌고 오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것만 머릿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원하는 정보를 못 얻고 시간만 지체돼서 끊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비하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한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묻고 저쪽에서 대답 안 하면 굉장히 혼자 답답해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친절한 이 실장이 됐고 오늘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느낀 점은
제가 얼굴을 보고 대화한 건 아니지만 목소리로 한 몇 명을 만났잖아요. 한 7, 8분 만났을까요? 저 혼자? 네. 그러니까 다 찾아가서 만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전화로 이제 만났는데 다 성향이 틀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다못해 목소리 듣고 이 젊으신 분인데 뭐 이렇게 뭐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렇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나중에 정말 명도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 받은 거를 이제 노트에 적어놓고 내일부터 전화할 때 그걸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시세 조사를 잘하면 명도도 잘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세 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명도도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잘 파악하고 있냐는 거는 성격은 어떤지, 뭐 성별은 남잔지 여잔지, 뭐 나이대는 몇 살인지, 그 성격이 좀 호탕한 성격인지, 조금 이렇게 조용한 성격인지, 겁이 많은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깡패 같은 성격인지, 혹은 똑같이 보증금을 뭐 떼이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그 돈이 없으면 이사 갈 데가 전혀 없는 입장인지, 아니면 남는 돈인지, 돈 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말하는 그 화법이라던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알려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놓고 근데 이 500만 원 떼이시잖아요. 이거 없으면 이사 못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평소에 성격이 좀 괴팍하신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대화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성격이 평소에 되게 조용하고 그냥 다 순응하는 성격인가 보다. 혹은 반대로 이 사람 한 성격 하겠는데?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야 되는 거니까, 명도를 할 때는. 우리가 시세조사 할 때는 500에 50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명도할 때 그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묻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실력이 시세조사하면서 많이 키워져요. 네, 그래서 아까 종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장은 이러이러한 성향인가 보네. 역시나 이런 성향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막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상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지금은 아마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실 테지만 뭐 구청에 전화를 한다던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다던가 이럴 일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나중에 뭐 위반 건축물이든 뭐든 할 때. 그러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듣고 질문법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줄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이제 시나리오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시세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막 컨설턴트들 있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A라는 방식으로 물어봤는데 전화해보니까 안 알려줘요. B처럼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목소리를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B처럼 물어봐라고 시켜요. 그러면 답을 또 해줘요.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것들이라서, 경매 이외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깨달음입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 깨달음 얻으시고 축하드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은 시세조사 훈련을 해봤고,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제 이걸로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고, 앞으로 나는 좀 이런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뭐 현장에 갔을 때 뭐 중개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궁금하다, 뭐 이런 거가 궁금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유사매물을 볼 때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저는 검색을 빨리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 종숙님은 어떤 훈련을 한번 받고 싶은지. 그 수익률표를 옆에 두고 계속 돌려보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사매물,
아니요, 제가 조사해온 물건들을 계속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직접 아까 우리 시세조사 훈련 피드백 받을 때처럼 네. 이 부분도 같이 피드백 받으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수익률표 돌려가면서 계속,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충 뭐 15%, 네, 뭐. 17%, 뭐 실차익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네. 해보는 거. 그럼 수익률표를 잘 다루는 훈련을 해보고 싶다. 네,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그것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햇바님은요? 저는 아직 컴퓨터 다루는 게 좀 미숙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북마크에 뭐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 좀 미숙해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거 보면 저게 집에 쉴 때 하면 되겠다 하는데 또 쉴 때 그걸 이렇게 들어서 안 해지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순서대로 제가 다 배우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만큼 배웠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 100은 아니어도 10%라도 알려주려면 이렇게 굴러간다는 아웃라인은 아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 사이트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해요. 이게 물건 검색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네.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KB 부동산이나 뭐 N페이 뭐 부동산 네. 이런 거 뭐 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는 거 그 위에 그 주소 바에 뭐 내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찾아서 보는 그런 걸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네, 뭐 네. 실무적으로 필요한 네,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근데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학원 가서 배우고 싶어도 네. 학원 가서 뭐 그걸 이렇게 요건 요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무슨 뭐 배울 수 엑셀이나 있는 그런 기간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아니 이제 그 대표님 말씀으로는 유튜브에도 있고 뭐 충분히 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니까 하다가 자꾸 짜증이 나는 나중에 이런 걸 좀 빨리빨리 내가 알아야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숙제를 해갖고 오면은 숙제가 미진하니까 내가 못한 건데도 이런 걸 어디서 배워야 이걸 빨리 할 수 있나 그런 좀 사소한 부분에서 좀 쳐져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네, 수 없이.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고 저 사이트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가 가장 큰 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뭐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도 듣고서 잊어요. 네. 본인이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훈련을 할 때 뭐 어떠한 물건을 봤다. 뭐 인천시 뭐 만수동에 있는 물건이다. 자, 이 물건하고 최대한 유사한 물건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뭐 평수라던가 뭐 연식 비슷한 거 찾아서 제일 비슷한 거 찾는 뭐 이런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거에 다루는 건 좀 익숙해지니까. 아니면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공시가격 찾아보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이 물건 공시가격 알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공시가격 이렇게 눌러서 알아보는 거. 거기에 126%는 이제 보증보험되는 한도니까 그게 얼마인지 이런 거는 훈련법으로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컴퓨터 활용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훈련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시세조사는 옆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늘기가 까다로운데 컴퓨터는 하면 늘어요. 100%. 그러니까 옆에 두시고 계속 만작 거리세요. 나 어려우니까 몰라 이렇게 내팽겨쳐주면은 안 늘어요. 많이 무조건 접해야 되니까 옆에서 이제 두고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일부는 발췌해서 훈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세조사 훈련 실무적으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받았던 두 분 다 각자의 그 피드백 충분히 이렇게 개선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시세조사 실력을 가지고 다음 세미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